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25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드론쇼 코리아는 15개국 306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드론과 무인기 산업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미래전장을 주도할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 중심의 첨단 과학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시 구역을 세분화해 공중전투체계, 무인기, AI 파일럿 등 3개 존으로 나눠 미래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 존에서는 AI 파일럿이 적용될 무인전투기와 다목적 무인기 등 차세대 무인기 모델을 전시했으며 향후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와 연계한 유무인 전투체계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1,000억 원 이상 투자를 결정하고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와 자율비행실증, AI 파일럿 편대운용 제어 및 고성능 데이터 링크 통합 기술 등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스텔스 기능까지도 추가하기 위해 기술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차세대 스텔스기를 제작하기 위해 스텔스 기능과 엔진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F-22 랩터와 유사한 스텔스 기체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내부 무장창 등 본격적인 스텔스 기능이 부재하여 세미 스텔스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의 스텔스 성능 향상에 있어 눈에 띄는 돌파구가 마련되었다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이 공동으로 스텔스 전투기에 적용 가능한 저피탐 소형 안테나, 즉 컨포멀 안테나 기술을 완전하게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등 전투기 선진국들은 이러한 스텔스형 컨포멀 안테나 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제한해 왔기 때문에 국내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한국이 이를 자체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세계 전투기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국형 컨포멀 안테나란 전투기 기체 외형에 밀착되는 형상으로 설계된 안테나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전파가 기체 표면에 부딪혀 반사될 때 레이더 반사 면적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텔스 성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기존의 통신 장비를 이 컨포멀 형상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기존 무기 체계를 스텔스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이는 곧 KF-21 보라매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더불어 이 기술은 무기 체계와 지휘 통제 체계 간의 실시간 연동을 위한 통신 안정성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이는 바로 현재 개념 연구 중인 6세대 무인 스텔스 전투기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기능입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은 약 10여 년 전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규모 무기 체계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며 이는 그만큼 한국 방산의 실행력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F-35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형인 F-35A와 후속 기체 간에는 여러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컨대 초기에는 기체 상단에 위성통신용 안테나가 돌출되어 있었으나 후속형에서는 이를 제거하고 컨포멀 안테나로 교체했습니다. 이외에도 기체 상부의 여러 구성품이 후속 생산분에서는 스텔스 요구 조건에 맞춰 새롭게 설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코팅 소재의 적용 여부, 저피탐 안테나 유무에 따라 기체의 탐지 가능성은 현저히 달라지며 이는 육안으로도 비교될 만큼 뚜렷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양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며 이들조차도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저피탐 기술을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단번에 완성형 스텔스 전투기를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KF-21 보라매는 설계 단계부터 차세대 개량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는 곧 6세대 전투기 독자 개발로 나아가기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라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또한 이번 컨포멀 안테나 외에도 스텔스 기능 구현을 위해 경량화된 특수도료, 고내 구성 저피탐 기술 등 다양한 핵심 기술을 상당 수준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대 후반까지 스텔스 무인정찰기를 그리고 2030년대까지는 스텔스 무인전투기를 완성하여 실전 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즉 유인기와 무인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6세대 전투기의 핵심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컨포멀 안테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조종사가 스텔스 상태에서 무인기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신 중계 기능의 핵심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KF-21 보라매가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6세대급 전투기로 성장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을 깎아내리던 일본 내에서도 심각한 위기의식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자체 개발 없이 외국 기술에 의존해왔으며 제로센 전투기의 영광에 매달려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대평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한국은 실제 시제기를 제작하고 첨단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은 로키드 마틴과의 협업에 기대어 2030년 이후에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 한 차례도 독자 전투기를 개발한 적이 없는 일본이 기술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큰 이야기입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실험실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기반과 연계되어야 진정한 진가를 발휘합니다. 한국은 KF-21 개발과 동시에 정밀기계, 전자, 전기, 통신, 재료산업 등 다양한 첨단 산업과의 융합을 이뤄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히 공군의 전력 보강을 넘어 5세대를 뛰어넘는 6세대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비행제어 소프트웨어까지 국산화하며 개량형 KF-21의 전투력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기술 축적을 넘어 대한민국이 전투기 기술 독립국으로 완전히 도약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 도입국이 아닌 세계 최첨단 전투기를 자력으로 개발해내는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한국이 한 발 한 발 항공방산에 놀라운 발자취를 남기자 해외 외신의 관심도 대단합니다. 얼마 전 미국 CNN에서 대한민국 방산무기 수출에 대한 특집 보도를 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방산업계에서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미래 전망을 내놓으며 한국의 발전에 대해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산 전술항공기가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상 한국 방산업계가 5위권 안에 안착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수출 규모와 군사력 분야를 보자면 100여 년 전부터 첨단 전술 무기를 생산해온 유럽 국가들을 단숨에 따라잡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영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한 영국은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탐내고 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의 생산이 늦어져 언제 인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F-35 추가 도입 대신 한국으로부터 KF-21 보라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6대의 실험기체들이 연속적으로 비행을 하며 이륙과 착륙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는지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초기 구조 건전성 시험에 대한 3가지 임무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공 15,000피트 상공에서 시속 700km 안팎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4001대를 벗어나 서해와 남해, 동해 상공 등 비교적 먼 곳을 비행하며 순조로운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공에서 원활한 비행시험이 검증되자 한국과 방산 계약을 맺은 영국은 물론이고 정권 안정화에 진입한 폴란드 역시 KF-21 전투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엔진의 국산화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항공엔진 개발 분야가 경이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에 탑재될 엔진 부품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대한민국이 이제는 단순한 방산기술 보유국을 넘어 첨단 항공기술의 주도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입니다. 두 기업은 전투기 엔진 독립을 위한 공동 개발에 착수하며 글로벌 150조 원 규모의 항공엔진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과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수출 시 독일 MTU사의 엔진 사용으로 인해 수출 제한이라는 큰 걸림돌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아랍에미리트와의 대규모 계약이 성사 직전 무산된 것도 독일의 수출 승인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화는 결국 1000마력급 전차용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하며
K9 자주포에 자체 엔진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독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 세계에 마음껏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차 엔진을 넘어 전투기 엔진 개발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두산에너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사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설계 기반 기술을 토대로 전투기용 항공엔진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스터빈 발전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두산의 기술까지 접목되면서 개발 속도는 한층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투기 엔진은 공기를 압축해 연료를 태우고 터빈을 회전시키는 구조로 발전용 가스터빈과 원리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두산의 참여는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양사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한 첨단 항공엔진 개념 설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본격적인 연구개발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항공기 부품 제조에 있어 독보적 역량을 지닌 한화와 터빈 기술의 강자인 두산이 손을 맞잡은 만큼 전투기 엔진 개발에 걸리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F-21에 탑재될 제트 엔진은 지상시험을 통해 고도, 비행거리, 이륙 중량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안정성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검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한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엔진의 최대 추력은 약 44,000파운드로 이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나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도 우위에 있는 강력한 성능입니다. 이 고성능 제트 엔진은 2030년 전후까지 완전한 국산화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4위 수준의 가스터빈 엔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KF-21 보라매의 블록2와 블록3 버전에 들어갈 차세대 램제트 엔진까지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단순한 부품 조립 수준을 넘어 스텔스 전투기 엔진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특히 블록2 모델부터는 적외선 탐지 회피를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적용될 예정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스텔스 엔진 배기 노즐입니다. 이 기술은 엔진열을 분산시켜 적외선 탐지를 회피할 수 있으며 다중분할된 형태의 비정형 노즐을 채택하여 레이더 반사 면적까지 줄이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국산 엔진 기술과 스텔스 기술의 융합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로의 비약적인 진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 엔진의 가동 및 시연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자립도를 입증하는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수출 계약이 순항하는 것과 달리 내부에서는 일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F-21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조립라인 증설이 고작 7회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초기 생산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체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조립라인 확대에 필요한 행정적 승인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고성능 항공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 스스로도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기술진은 수년 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으며 항공산업의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고난도 엔진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무인기를 통한 안정성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신뢰성이 확보되면 유인기를 통해 실제 제트 엔진 시험 비행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고성능 항공엔진 개발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추중비 향상입니다. 추중비란 전투기 무게 대비 엔진 추력의 비율로 추중비가 1 이상이면 전투기가 수직 상승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추력을 의미합니다. 현재 KF-21 보라매의 추중비는 약 1.15 이미 높은 수준이며 향후 국산 엔진이 적용되면 더 강력한 고기동 성능을 갖춘 순수 국산 스텔스 전투기로 완성될 것입니다. 즉 KF-21의 완전한 국산화는 단순한 부품 자립을 넘어 대한민국이 전투기 설계, 생산, 운용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새롭게 정의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항공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단 6개국뿐이며 이 중에서도 미국 프렛 앤 위트니와 GE, 영국 롤스로이스 등 단 3개의 기업이 세계 전투기 엔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점적인 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한국의 항공 엔진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21일
25-1차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안을 포함한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존 14,770파운드 추력의 GE F414 엔진을 넘어서는 16,000파운드급 첨단 항공엔진 개발이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국산화율 40% 수준에 머물러 있는 KF-21 전투기 엔진을 완전 국산화할 예정이며 시험 비행까지 약 14년이 소요되고 총 3조 3,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변화하면서 각국은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역시 단순한 방어 목적을 넘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방산 협력 강화, 폴란드 등 유럽 국가로의 방산 수출 확대는 한국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F-21의 첨단 엔진 자체 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랜 기간 항공 엔진을 면허 생산하며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 아래 세계에서 7번째로 항공 엔진 독자 개발국이 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도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발주한 첨단 엔진 개발 개념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검증을 마쳤으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최소 3조 원을 투입해 15,0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KF-21 엔진 국산화를 위한 개발업체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입니다. 개발된 엔진을 실제 전투기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KF-21 기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와 엔진 제작사 간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단순한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이 전투기 엔진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2030년대 첨단 항공 엔진 개발 성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과 대규모 투자, 그리고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또 하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한층 더 완성해가는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가 실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세계의 이목이 다시금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각국의 군사무기 발전 동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미국 국제방산무기동향연구소는 최근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주목하며 의미심장한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이 사거리 1500km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탑재용 고속 추진관 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적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는 멀티 시스템, 그리고 다기능 편대 비행 통합 체계인 K-링크와 첨단 부품 생산 및 제조 능력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독자적인 기술로 KF-21을 5세대 전투기로 발전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6세대급 전투기로의 진화까지도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4번째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흥 항공기술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평가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미래 방위 계획을 논할 때마다 현무5 미사일 개발과 함께 거론되곤 했던 사안이죠. 더욱이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KF-21 전투기의 폴란드 수출 가능성과 한국 공군의 본격적인 KF-21 운용을 고려할 때 외국산 부품의 제약이 따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부품 개발을 통해 자체적인 국방 기술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부품의 상당수가 국산화되었지만 엔진 개발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될 엔진 부품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대한민국이 최첨단 기술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활용하고 있음을 세계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이 항공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엔진 개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KF-21에 탑재될 국산 엔진은 기존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을 능가하는 고성능 램제트 엔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롤스로이스와 협력하여 엔진 제어 장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20차에 걸친 램제트 엔진 시험을 진행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측 방산 기업들은 한국과의 엔진 개발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존 F414 엔진과 관련 부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 롤스로이스는 램제트 엔진 개발에 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특히 애프터버너 기능 개발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KF-21이 국산 램제트 엔진을 탑재하게 되면 초음속 이륙 및 슈퍼크루징 비행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산 램제트 엔진 시험 비행을 앞두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역시 기존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을 대체할 5세대 초음속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 실증 비행을 공식 발표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국산 엔진 시험이 시작되었으며, 다음 달에는 무인 전투기 플랫폼을 활용한 추가적인 엔진 시험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KF-21 전투기의 독자적인 램제트 엔진을 개발 탑재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를 가장 경계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FC-31 전투기를 홍보하며 KF-21과 비교하려 하지만, KF-21의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국산 제트 엔진 도입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한국 전투기가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KF-21의 엔진 개발 과정이 공개될 때마다 중국 언론들은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산 엔진을 폄하하며 시험 비행 중 결함이 발생할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에 개의치 않고 자체적인 엔진 시험 비행 계획을 발표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하는 KF-21의 국산 엔진 최대 출력은 약 44,000파운드로, 이는 중국의 엔진 성능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KF-21 블록에서는 고도의 열 탐지 레이더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적용될 예정인데, 그중 하나로 엔진 배기 노즐부에 한국형 스텔스 엔진 기술이 채택됩니다. 이 기술을 통해 엔진 온도를 낮추고 저피탐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기존 원형 노즐 대신 일정 간격으로 돌출된 스텔스 형상이 적용될 것입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